그럼 지금부터 종합 2024 후에 1066 사건의 신문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자는 먼저 근로자 측에서 박충원님이 오셨군요. 예. 네. 사용자 측에서 스틴 스코어님이 오셨다. Yes. 그다음에 강혜란 재무 총무 부서장님이 오셨고, 김진영 부서장님, 네. 공익기업 부분의 근로자 의견 사용자 의견으로 신문을 하고 최종 진술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자 회사 측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해 가지고요. 네. 상세히 나와 있는데 4의 3호점에 나와 있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보자면 원래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 줄을 묶어가지고 창고, 박, 그다음에 근로기간도 이렇게 정정해 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특별한 경우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본점이 부산에 있고 지점이 거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찬호 씨께서 입사하면서 거제로 바로 출근을 하셨어요. 원래 계약서상에 있던 날짜로 오기로 했는데 뭐 회사 사정상 좀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제3호증이 뭔지 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이름이 박찬호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저희 계약서가 처음에 스틴스코 씨가 작성하셔가지고 박찬호 씨한테 건네진 계약서거든요. 예, 이분이 한글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 못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스틴스코 씨한테 전달받기는 찬박이라고 전해들었어요. 박찬호라고 전해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름이랑 날짜가 그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안 보고 하시는가? 이름이 전형욱이 돼요. 전형욱. 아, 예. 그것도 지금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현욱 씨의 원래 계약서를 전달해 드렸어요. 예, 스틴스코 씨 보고 언제 오는지 날짜 맞춰가지고 이름 바꿔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 못하고 그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실수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의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그대로 나가서 사인을 받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사인 다 하고 받은 서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기 근로자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특히 더더구나 외국인이라면서 저는 국적이 어디죠? 저희 미국계 회사입니다. 미국계 회사고 스틴스코 씨는 덴마크. 특히 유럽 사람들은 계약이라든지 서류 같은 거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지. 지금 좀 그런 것을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명의 박찬호 씨 신청일에 대한 동료들의 진술서를 보자면 전부 다 7월 14일 날짜도 유명한 날짜가 없어요. 날짜도 없고 전형욱 7월 14일 날 그 날짜랑 똑같이 진술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안전 문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마킹 서비스 싱가포르 이게 뭔가 하면 제4호점입니다. 예. 자세히 보자면 이러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날짜가 없어요. 날짜. 이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날짜도 쓰지 않고. 이거는 저희 진호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동료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날짜를 뭐 따로 크게 의미를 두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날짜 없이 그냥 의견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계실 때 의견을 받은 건 아니고 근무를 마치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나셔서 저희가 이제 진호위 사건이 진행되면서 동료 근로자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똑같은 날짜로. 예,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입증 자료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날짜를 그때 맞춰서 낸 거죠. 동시에 받은 예, 예, 예. 있으면 동시에 예, 같은 예. 날짜로. 왜냐하면 저희가 별도로 뭐 재직 중에 의견 수렴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구두로 듣고 있다가 요번에 서류로 내야 되니까 진호위 때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예, 예. 보통 서류 같은 거 낼 때는 날짜를 쓰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4호증에 관련 내용들도 여기다 날짜가 없는 거죠. 여기 날짜가 사호증 중에 제4호증. 예, 이세홍 씨 거는 없는데 뒤에 전형목 씨 아니. 예. 제5호증을. 아, 5호증이 네, 5호증도 예, 같이 받은 받은 겁니다. 추후에 언제 이 날짜가 없다는 게 문제. 예,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저희도 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신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저 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에 저희가 구두로 들었던 것을 서류화 시킨 겁니다. 이게 보자면요, 이 마킹 서비스가 하는 직종이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죠. 위험에 노출된 직종인가요? 근데 위험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언급한 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예, 장비가 조금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비가 예, 그게 무슨 뭐 환경적으로 그 위험하거나 자체는 위험에 노출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공 작업들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뭐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술은 좀 필요하고요. 네, 기술은 필요하고 그다음 경험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드릴십이라 해가지고 이제 시추하는 그런 배에다가 배관이나 이런 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을 붙이는 작업인데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예, 예. 서로 내 일을 하는데 내 안전이 동료이든 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 보충 좀 드릴게요. 제가 네.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서로 의존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런 분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고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아 그거는 유해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환경적으로 무슨 가스가 나오거나 이런 작업은 아니지만 높은 작업 위험에 노출된 위험이라는 예, 게 산업 안전 이야기하는 예, 산업 안전. 예, 산업 안전상 안전에 위험하고 노출된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 보자면 사회가 필요하겠네 그렇죠. 그런 예, 의미를 예. 보자면 굉장히 뭔가 좀 박탈적 사회가 필요하겠네. 그럼 맞아요? 예. 동의해요? 박탈적.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니까. 예, 예. 근데 지금 해병대가 그래도 해병대가 가지고 예, 예. 다들 열심히 예. 해병대 돌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이 아, 나한테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회사는 근로자한테 그런 노력을 많이 팀워크나 어쨌든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네. 같이, 예. 근로자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그렇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또 정말 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뭔가 이 사람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있고 협동도 문제가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까지 거꾸로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수요적인 사회하는 노력이 안 보여요. 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예. 말씀하시죠. 이제 정리해놨다가 예.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예, 하면 회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화학이라든지 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보면요. 예. 그래서 팀워크 부족 및 의사소통 불량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개인적 주장이 강하다. 스님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박한다. 금융적 불화를 일으킨다. 일하는 동안 점심을 같이 먹자는 권유를 주차해서 혼자 일을 자초하는 모습이 여러 번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보면 어떤 성격이라든지 취향 같은 건데 성격, 취향 같은 건데 이게 정말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박탈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제가 좀
안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회사는 어떤 의미에서 뭔가 쉽게 말해 이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고 뭔가 이만큼 뺏었으니까 박탈적인 사회를 했으니까 예. 뭔가 수요적인 사회 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작업이고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일이란 것은 팀워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분은 이렇습니다. 실제 처음에 출근하셔가지고 출근한 지 이제 3일 만인가 이제 바로 상급자는 아니지만 동료 중에 선임자와 다툼을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렇죠. 기본적으로 이 일을 전혀 안 해보신 분이 입사를 하셨고, 그러면 선임이 있다면 일단 최소한 자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선배들의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뭔가 조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과연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가르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수요를 해야 되고 뭔가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일일이 일을 하는 분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회사와 이제 현장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회사는 부산에 있고 현장은 거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자체가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팀의 융합이 안 되면서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경험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독단적인 모습, 그리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연속선상에 있다 보니까 업무상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저희가 6월 7일 날 결국은 품질 업무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결정을 한 다른 수요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현장에는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받고 그래서 보직을 변경했다면 회사는 충분한 어떤 기회와 수요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따로 줬다. 예, 예. 근데 여기 보자면 근로자는 서울에서 어떤 잡표에서 쉽게 말해 스카우트가 좋은 거네요. 예, 자표에서 이제 스티는스코 이분이 면접을 보시고 또 이제 뭐 입사 일자가 좀 조율이 안 돼가지고 조금 늦게는 들어왔는데 여기 개인적인 내용 안 나와 있던데 근로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을 안 하셨습니다. 중퇴십니다. 대학을 다녔고 예, 중퇴십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마케팅하는 작업하는 사람들 되게 학력이 어떻게 돼요? 고졸이에요? 아니면 대학 졸업했어요? 그걸 전졸 아니면 대졸. 대졸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학력은 학력 차이에서 네. 균형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네요. 대학 졸업 정도. 근로자 어떤 개입 있는 건 아니네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요. 근로자가 주장하기로 설비 장비를 떨어뜨린 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자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설비 장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희 회사가 그 조선소에 그 현장에서 드릴십을 만드는 그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안전 마커를 다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드릴십 자체가 고공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물건을 떨어뜨리면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일어나지 않나요? 그럼 없죠. 잘 없는데 이제 그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떨어뜨린다. 한번 떨어뜨려서 저희 선임자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저희 그 선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는 두 번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중대한 업무 관련한 결격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대한 그 일부인 거죠. 근데 일부고 어쨌든 근로자는 신청인은 다른 사람도 그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서로 주장이 엇갈리면 뭔가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든지 많다든지 아니 적다든지 그렇게 된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라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자료가 없는 거죠. 지금은 특별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근로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청인한테. 신청인이 여기 보자면 이유서에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2014년 6월 18일 그렇죠? 발표 참석자들이 품질관리 시스템 이해도가 낮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거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신청 이유서에. 그
그다음에 발표 이해도가 낮다는 걸 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해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 ISO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 목적과 그 구조, 그 조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그리고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2번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설치팀에 했고요. 전 구성원한테 한 거고, 두 번째는 각 부서장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리젠테이션은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주제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제 질문은 2014년 6월 18일 및 2014년 6월 18일, 30일 각 두 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관리자들한테 한 거고. 설치자입니다. 설치 부서 모든 인원들한테 한 거고요. 여기 보자면 이해도가 낮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서 그 다이어그램이나 뭐 부연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삽입을 했다, 프리젠테이션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출한 서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쓴 내용은 다른데 제가 읽어볼게요. 2014년 6월 18일 및 2014년 6월 31일에 이 사건 근로자는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중간 후 종료 시에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 및 구두로 의문문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발표에 참여자 대리 품질관리 시스템 이해도가 낮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일 및 구두로 의문문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다음 바로 발표에 참석자들이 품질관리 시스템 이해도가 낮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가 연결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궁금한 부분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문의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추론하기로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제 추론을 한 겁니다. 거꾸로. 예. 그리고 저도 이 슬라이드 잘 안 보여도 확대해서 봤어요. 예. 보니까 발표 내용이 너무나 쉬워서 질문할 수 없이 들어갈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너무 쉬워가 너무 다 아는 내용인데 네. 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첫 번째는 그 설치 근무자 할 때 다 그 질문이 있냐 해서 못 했었고요. 부서장이 있을 때는 실질적인 업무적인 그 대화 회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그 내용 이웃을 보자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안전 문제 관련해서 상기 주장에 근거가 되는 정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벨몬 프로젝트, 알레몬 프로젝트 관련 스테이트 오일 및 삼성중공업 안전관리자에게 설비장비 안전지휘를 받았으며 설비장비 안전관리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전 설치자를 위해 구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현장 설치 안전 문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익숙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비위원회 이 사건 사용자 주 마킹 서비스 코리아의 설비 장비 구매 내용 및 프로젝트 착수를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아까 처음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만 그 장비를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설치 원도 장비를 떨어뜨린 이력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모든 그 설치자에게 그 도구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조그만 고리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만 떨어뜨려서 저만 그 안전 고리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작업자에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저만 일괄적으로 제가 안전에 이슈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거를 다른 사람들 다 나눠줬으니까 예. 그 사람들도 한 번씩 떨어뜨렸을 것이다. 아니, 봤습니다. 떨어뜨리는 걸 봤고요. 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자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삼성중공업에서 이슈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전 고리를 걸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구매를 한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을 예. 그 부분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시장이 좀 혹시 헷갈리네요. 위원님 혹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려도 네,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본인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다른 근로자도 떨어뜨렸을 것이 추정되거나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습니다. 저희 업 자체가 하청을 받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그 업체, 배를 만드는 선박 제조업체에서 이제 드릴십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 마킹에 대한 하독을 받아서 이제 하는 업체인데, 보통 이제 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일단 관리자가 오기 전에 작업자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안전감독관하고 언쟁을 합니다. 언쟁을. 근무하신 지 몇 개월, 그때는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으신 분이 논쟁을 해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 안전고리를 구입하게 되는,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에 이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들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다라는 논리에 비약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있습니다. 저는 그 발주처 그 안전관리자와 언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동료 근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쟁한 적 없습니다. 어쨌든 그 언쟁을 하고 그 회사 측은 언쟁을 했다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근로자는 그림을 보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네.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뭐 협의했다. 안전에서 지적을 하면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네. 더더구나 외국계 회사지 않습니까? 외국계 회사이고, 그렇게 보자면 요즘 최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와서 가물 단계에서 야나공 문제도 있고, 또 외국계 기업들을 보자면 또 한국 와가지고 또 안 좋은 것만 또 오히려 더 내세워가지고 큰 의미 보자면 저는 또 거꾸로 회사는 근로자의 태도를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외국계 기업에서 보자 또 외국계 기업이 본부에 살 때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또 어떻게 보자면 자기 위한 쪽으로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차례 보자면 회사는 소속 더더구나 여기 맞는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입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체는 한 번도 수습기간 중에 채용 취소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노위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번에 제가 중노위 때 그 답변서를 내면서 입증자료를 냈는데, 이분은 그 저희가 이력서를 보니까 다른 업체, 리스템인가 그 업체에서도 채용 취소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지금 이유와 같습니다. 거의 그 유사한 부분에 대해도 있습니다. 이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은 그 회사 측에서 그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노력을 왜 근로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바로 진정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제 업무 평가에 대해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인터뷰를 봐서 품질관리원이 그런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품질관리원 자리로 그 보직이 변경된다면 그만큼 설치를 잘했다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품질관리원이 그 아무나 와서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아주고 그런 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분 후임으로 품질관리원이 와 계신데요. 그분도 지금 신입이시죠? 예, 신입으로 근무한 품질관리원이 대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이분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ISO에 대한 절차 또는 취득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 취합, 관리 이런 업무입니다. 근데 이런 업무를 마치 물론 이제 싱가포르이 본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회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싱가포르이 이제 품질관리 업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본인이 마치 어떤 지위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렇다면 회사는 수습 기간을 거친 후에 배치하는 곳이 선발 감시하고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아니 지금 원래 그거 저희가 포지션에 드린 거는 거제에서 설치 업무였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료 간의 화합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부산에 본점을 옮겨서, 안 그래도 지금 그 품질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저희 경영진에서 결정 내린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취합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분을 교육시켜서 그 일을 업무를 맡기도록 하자는 내부 결정을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보직을 변경했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냐는 거예요. 수습 기간 거치고 나서.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번 일에 경우가 계속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외적인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근로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보자면 회사 대표이사인 그 CEO, 네. CEO의 확인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2014년 7월 4일 심사위원 소집 결과를 당신에게 유선으로 인사를 받았으며 존중하며 그 결과는 어떠하다는 데에서 CEO 확인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까 그 사측 답변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제 14호증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씀인데요. 저기 사장님은 미국계 분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서를 봤을 때, 요 답변서를 통해서 제 이 문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문서가 일단은 팩스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편 아니면 이메일로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이렇게 서명을 했다면은 굳이 한국말을 적었을까? 미국 분이신데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작된 게 아닌지. 그래서 사측에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받았거나 우편으로 받았거나 그런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 이유서를 이번에 재심할 때도 보내셨는데 어니스트 로베르트 드레브라고 저희 CEO가 계십니다. 그분이 결정한 게 아니다. 근데 저희가 답변서를 아마 읽어보셨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사제 7호증은 회사가 근로자한테 전달한 채용 취소 통보서입니다. 이게 어니스트 로베르트 드레브의 그 CEO 또는 대표이사가 저희한테 전달한 자료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저희는 내부적으로 7월 4일 날 8시 반에 그 부서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분에 대한 채용 취소 회의를 했고 채용 적격성 여부 회의를 했고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대표이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서 보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요번에 저희가 재심 답변서를 쓸 때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본인이 승인한 게 맞고 대표이사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인 승인한 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로자에게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예. 본인이 처음에 안전마크 설치 업무를 하다가 한 달 반 정도 20일 지나고 19일부터 지금 품질경영 시스템 교육을 받거든요. 예. 왜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 ISO의 그 리퀘어먼트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그 밑에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일단은 ISO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네. 그 품질 안전마크 설치 기술팀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 시스템 교육 받은 이유가 그때 당시 설치 업무가 잘 부적절하거나 미숙해서 보직을 바꾼 건 그걸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예정된 시스템 기획이 있는지. 일단은 설치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그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자, 왜 이걸 받았냐고 그걸 아냐고 모릅니다. 사용자 한번 얘기해보죠. 왜 이분이 5월 19일 날 이걸 교육을 받게 됩니까? 원래 이거 예정대로 돼 있던 교육 과정인가 수습 과정인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의 설치 업무 중에 계속 동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선주업체와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6월 7일부로 그래서 이거 옮겼다는 얘기예요? 품질 관리 업무를 부정절에서? 옮기고 전혀 품질 업무를 모르시니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로자는 일을 보낸 거는 난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해줬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서로 지금 달라요, 이건. 예, 주장이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저분께서는 이제 이전 근무지에서 품질 관리에 관련돼서 전혀 경험이 없으십니다.
자, 이제 예. 본인도 채용한 거고 예. 왜 이거 바꿨는지만 그렇죠.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적응을 소장이 못하니까. 예. 본인은 대우를 해준 거다. 오히려 좋은 본인 만약에 대우를 해주면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팀워크가 안 되니까 그래요. 품질 관리 업무는 조금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여기 있잖아요. 그존 메디나인가요? 예예. 선임 설치 기술자. 기술 지도사가 예. 메디나 그 4, 5층인가요? 예예. 그거죠? 예. 이건 언제 작성한 겁니까?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네. 날짜는 따로. 예. 동료들 진술서 만들 때 같이 그죠? 다- 그날이 언제냐고요? 이게 이렇게 품질 교육 받기 전에 만든 건지 아니면 품질 교육 이 사건 진행 중에 만든 겁니다. 그 나중에서 먼저 만든 예,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구두로 들은 의견을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사건이 제기될지 몰랐기 때문에 서류를 물어볼게요. 남겨놓지 그럼 않았기 그 때문에 품질관리 시스템 교육 받기 전에는 별다른 서류가 없었네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회사 주장은 그 당시에도 부적절하니까 예, 예. 옮긴 거라는 주장이고 네. 그러자는 이제 오히려 나를 이게 지금 이 품질관 시스템인가 품질관리 여부가 최초로 도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 주장이죠. 이 사람에게 맡긴 이유는 그 설치 부적절한 사람한테 맡긴 이유는 있나요? 왜 또 이거 최초 도입한 걸 여기다 맡겼나요? 저희가 저희 관계사에 싱가포르에 관계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ISO 인증서를 먼저 받았어요. 받았고 ISO 관련해서 왜 이런 중요한 업무를 이 사람에게 맡긴다고 처치에 아니 도입하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 거기서 이제 오랜 경험을 쌓으신 황 씨라는 분이 그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계획과 플랜을 다 짜주셨어요. 다 왜 이분에게 했냐고요? 그렇죠. 다 짜주셨고 단지 이분은 그 자료를 모아서 취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출하게 경험이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일을 서포트해 줄 사람. 그 자료들은 각 부서에서 만들어진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예, 그냥 이분이 이제 예, 간단하게 모아서 말씀드리면 예, 현장에 적응이 안 되니까 옮기니까. 저희가 뭐 해고를 시킬 수는 없고 수습 기간 정도는 좀 더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예. 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옮겨간 이유가? 이유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킨스코 저기 미스터 션이라고 그 싱가포르 지사의 그 부상장님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 적임자로 됐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황 씨가 와서 교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설치를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나중에 여쭤보고요. 예. 그러니까 가게 된 경위는 조금 다르네요. 네, 근데 면접을 받은 건 맞아요? 품질관리 시스템 저희 교육은? 스틴쇼 그 쇼 씨란 분은 스틴 씨의 상사입니다. 네, 그리고 박찬호 씨는 스틴 씨의 부하 직원입니다. 당연히 부하 직원에 뭔가 전출이 있거나 보직 변경이 있으면 상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상의를 인터뷰를 받아야죠. 네, 그 자업 과정입니다. 인터뷰가 아니죠, 네, 자업 인터뷰. 그 과정입니다, 그냥. 그럼 그리고 잘 이렇게 했나 보죠? 그때는 그래서 품질 기사로 간 게 지금 저희가 외국 6월 7일 날 회사다 가잖아요. 예, 잘 외국- 했나 보는 건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 박찬호 씨는 영어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6월 7일 그게 제일 날 간 게 중요했던 거죠. 예. 나름대로 품질 경영 시스템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희는 괜찮아요? 교육을 보내서 이 사람 능력을 이제 끌어올려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궁금한 건 5월 19일, 21일까지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6월 7일 날 품질 관련으로 보식 변경을 해줘요. 네, 네. 변경이 안 되면 그것도 안 할 것 같은. 그거는 이제 어때요? 교육만 받은 거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때는 실제로 그러면? 예, 이분이 이제 이 일에 다시 이제 또 일하는 과정을 또 살펴봐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럼 거죠. 품질 관리팀으로 네. 보식 변경한 거는 그것도 완전 뭐 능력 인정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분이 바뀌었다?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저희가 교육 보낼 이유도 없죠. 아 원래 그러면 네. 설치 기술팀으로 남겨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예. 본인은 보직이 지금 원래 설치 기술팀으로 가기로 했는데 설치. 나중에 예. 품질 관리팀으로 갔거든요. 네. 7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은? 새로운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좋다고. 다행이다 예. 생각했나요? 아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제 황준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분을 교육을 시키죠? 어떤 취지에서? 이분이 이제 그 전체 프로세스를 모르고 단지 교육을 갔다 온 그게 다니까 이제 전문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그분을 초빙하셔가지고 업무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교육 차원에서 초빙한 거죠. 있습니다. 아니다. 어떤 교육? 예. 항공 중에 와서 교육시킨 거는 예.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ISO 그 교육을 받은 거는 일단 ISO가 뭔지, 그 본질이 뭐고, 그 목적이 뭐고,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있는지에 교육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ISO 요구 사항이 각 회사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층마다 그 프로세스를 새로 정립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교육이 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실무적인 거를 황홍중 그 씨한테 받은 거고, 그리고 ISO 교육은 ISO의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교육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필수적으로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 그래서 근로자 주장은 네. 오히려 그 품질 관리 업무가 오히려 옛날 그 설치 기술팀에 있는 부서장들이 하는 거 모니터하는 직이라 이런 주장이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인데 왜 나를 그를 보냈느냐? 보낸 거는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예. 어떻습니까? 그 실제 현실적으로 그 내부 심사원이 이 사람 내부 심사원이라는 거죠 지금? 전에는 그랬었죠. 예. 그런가요? 모니터는 그러니까 부서장들 모니터하는 직종입니까 지금 그 자리가? 아닌가요? 본인이 좀 본인이 잠깐. 내부 심사가 있습니다. 내부 심사, 외부 심사가 있는데요. 내부 심사는 내 측에서 내부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거 시행을 제가 맡기로 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외부 심사는 외부에서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해서 외부 심사가 옵니다. 부서장들이 예. 하는 그 설치 업무를 내부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본인이?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데 왜 나를 부서장들이 평가를 했느냐? 그런 얘기죠, 저는. 위에 있다고 하지는 않고요. 독립된 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하는 직종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저 현대차 출신인데 현대차에서 저도 ISO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이제 회사가 크다 보면 각각 이제 부서나 팀별로 ISO 담당 업무를 줍니다. ISO를 한다는 자체가 내부 심사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개념, 업무 추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부 심사원, 인베스테이러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꾸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내부 심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내부 심사 일정은 그 플로우대로 갔을 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라는 얘기지. 계획된 거였습니다. 내부 심사.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그 근로자가 주장하는 게 수습기관 중 평가가 왜곡되거나 주관적이었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예. 지금 이 사건 평가자가 5명이에요. 예. 5명인데 여기 와 있는 스팀이 지금 전체적인 업무 영역을 평가했다는 거죠? 업무 능력 및 태도를 평가했다는 거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주장대로 나머지 부서장들은 팀워크, 협력 부분을 평가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네요. 예. 지금 여기 평가서들 보면 이게 지금 그 회의록이고요. 예. 회의록에는 다 서명했네요. 4명이, 5명이. 예. 사실 하루쯤. 글씨는 누가 쓴 겁니까? 이거 번역해 놓은 거는 누가 쓴 거예요? 나중에 쓴 건가요? 번역해 놓은 거. 아, 번역은 제가 한 겁니다. 나중에 번역. 예, 자료 제출을 해요. 원래는 보고 나머지가 이렇게 예, 원래 원본은 영어가 있었는데 이제 진도비에 제출을 근데 해요. 지금 잘 읽으면 이게 다 항목별로 있는데 이 잠깐만 6번 항목인가요? 그 팀워크가 5번 항목이네요. 예. 5번 항목만 다른 나머지 4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름이 영어로 써놨네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스틴이 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한창인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 밑에 쓴 것도 있던데요. 보니까 업무 태도도 평가했네요. 한창인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이네. 여기 여기 있네요. 난 acceptable 여기 이거 네. 한마디 썼네요. 이제 궁금한 게 그 이제 근로자 주장은 물론 이제 보직이 바뀌고 해가지고 스틴이 나의 직속 상사인지 의무이다는 주장인데 그렇잖아요. 이 설치 기술팀에도 있다가 이제 또 품질 관리팀으로 왔는데 예. 스틴 같은 했을 때 황홍이 해야 되고 황홍 누구야? 그 사람 황홍도 해야 되고 하는데 스틴이 했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예. 그 문제라는 건데 그 제가 궁금한 게 사용자 입장에서 이 스틴이 지금 살짝 강한 거거든요. 팀워크 네. 빼고는 지금 본 사용자 스스로도 스틴이 네. 나머지 항목을 다 업무 능력 및 태도를 다 평가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스틴이 그럴 만한 공정하게 할 만한
어떻습니까? 스틴 씨가 박찬호 씨의 직속 상관이니까? 네. 그러면 스틴 씨 혼자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부서장들은 업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품질 관리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에 품질 관리 팀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설치 기술 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스틴 씨가 엔지니어링, 인스톨레이션 이쪽 전체를 가능하는. 그럼 품질 관리 부분도 관리하나요? 예. 다 관리하나요? 네. 전체적으로? 네. 있습니다. 이 예, 그 조직도를 제가 품질관리원에 있는 동안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링도 있고요. 사측에서 제발 그 자료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직속 상관이 없어요. 독립된 그 부서고요. 저 혼자 독립되게 돼 있고 경영 대리인입니다. 경영자 대리입니다. ISO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 대리인가요? 예, ISO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본인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심사는 내부적으로 하지만 외부에서 외부 심사가 와서 내부 심사하는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본인 근로자인 건 맞죠? 예, 근로자 맞습니다. 그럼 누가 근로자 평가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가지고 저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업무에 대한 평가지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회사가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주장은 너무 평가하고 본인 그 근속 기간 평가는 다르다는 게 그럼요. 사용자주장이고 당연히 본인은 구체적인 내가 그 품질 관리 업무 도입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항공주인가요? 예. 사용자주장은 그건 내부적인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그 도입 체킹 차원이지. 차원이고 내부적인 근속 기간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다른 부서장들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면 현장의 직원들 얼마나 알로 받겠습니까? 쉽게 지금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수습 차원 그 평가를 이 있습니다. 스킨이 다 해왔나요? 다른 네. 사람들도? 어떤 기간 평가. 각 부서장이 자기 부서 직원들을 직접 평가를 하죠. 이런- 그러니까 저분은 스틴 씨의 그 부하 직원이니까 스틴 씨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왔을 경우 누가 평가했나요? 그렇죠. 그 그때도 이런 부분에 식으로 직속상 예, 상관이 스킨이 했나요? 이렇게? 그거는 그 부서장이 그렇죠. 하시는 겁니다. 부서가 따로 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전임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임자가 없었어요? 인스톨레이션 뭐 설치 설치만 기술팀에 처음 와서 이 사람이 처음 온 건 아니죠? 아니죠. 그 전에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른 것도 다 인스톨 그 설치팀은 스틴 씨가 다 하십니다. 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근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 되시면 같이 말씀하시죠. 예. 근로자님,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셨죠? 예. 거기에 그 수습 기간은 3개월 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3개월 이전에라면 지금 본인이 아까 독립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평가를 그 본인이 합니까? 그럼 3개월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평가는 외부에서 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 근로계약 누가 어떻게 네. 회사 사측하고 예, 사측이랑 했습니다. 근로계약 그 본인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사용주의 마음이지 왜 외부에서 단순히 그 채용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니, 예. 제가 말하는 예. 뭐냐면, 자, 이 3개월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은요, 예. 내가 사용자고, 아마 근로자께서 사용자가 내가 근로자라면, 예. 자, 저 입사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이 내용 들어가 있어 수습기간 3개월 한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 근로자께서 나를 내 지원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3개월 동안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 평가를 누가 해야 돼요? 일단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스틴 씨가 한 거고요. 그리고 품질 쪽에서는 미스터 황 씨가 하기로.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평가해가지고 우리 근로자를 우리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니까요. 그 기간이 네. 3개월인데 그때 동안 임금도 90%밖에 안 줘요, 그죠? 예? 임금도 그죠? 근데 업무를 못할 시 90%입니다. 수기간 동안은 임금의 90%를 지금 안 나죠.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죠. 예. 이제 제가 말하는 거냐면 자, 왜냐면 3개월 안에 3개월간에 정당하게 사용자들 부여권이 재량권이 있다면 사용자가 자 사용자는 이 근로자 내가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재량권을 준 거예요. 네. 3개월 동안은. 그럼 본인은 아직 정식으로 채용된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 이유서나 답변서 보면은 그 대법원 선고 2006년 2월 24일 2002-62-432 판결에 보면은 압니다. 정당 예. 자유가 있어야 되면 예. 내가 예.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를 있든 없든 간에 그 평가 누가 하냐 사용주가 사용 권한이라는 예, 사용자요. 그게 권한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돈 있든 기관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 설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설치 업무는 고공 작업이 많아서 팀원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고 또 안전 감독관이나 선임 설치 기술자의 업무 지시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주장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지금 사용자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그 좀 위험한 업무다. 예? 이 안전 문제도 있고 뭐 설치 기술적 문제도 있고 예? 이럴 때는 그럴 경우에 안전 문제 야기할 수 있다는 그 사용주가 이럴 때는 기술자 이런 게 필요한데 네. 본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용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필요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필요하다는 겁니까? 본인 생각에. 제가 좀 말이 좀 길게 가셔가지고요. 설치 업무는 예. 고공 작업이 많다 이거만 설치 업무를 했잖아, 그죠? 예. 근데 그 팀원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저 사측에서 신뢰가 중요하고 이제 팀원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또 안전 감독관이나 선임 설치 기술자 그다음에 업무 지시나 예?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팀을 이루지 못하면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의하냐 이 말이에요.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시공한 그 발레몬 프로젝트의 감독관으로부터 설비 장비 안전을 지적받는 것은 설치자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근로자 혼자 지적을 받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맞죠? 다른 사람도 지적을 받은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원 간의 작품이나 업무와 관련해서 상급자로부터 지적받는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우리 그 사측에 다음도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동료들이 주장하는 팀워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 그 제4호증에 짧게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개인적인 강하다? 예.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전부터 일해오던 사원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박하거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성향이 있습니다. 팀워크 능력이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모임을 간편한 모임을 꺼리곤 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시비비한 일들을 많이 일으켜 회사 내에서 말다툼을 하는 일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관리 쪽으로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 특별히 직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까? 옮겨가지고 저 품질관리 업무에서. 그 스틴 씨가 저는 스틴 씨가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스틴 씨가 요구하는 업무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스틴 씨한테 본인한테 직접 하라고 했는데 자꾸 스틴 씨는 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황홍준 씨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를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본인께서는 스틴은 자기 매니저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였기에 제가 그 재무총무 인사 쪽을 총괄하는 차장 입장에서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박찬호 씨의 직속 상관은 스틴 씨라고 황홍준 씨가 아니고 부서에 자꾸 헷갈려하고 독립부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도 전달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고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업무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있습니다. 스틴 씨 입장에서도 나의 업무 지시를 저 하나도 듣지 않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저 근로자님. 예. 지금 근로자님께서 수습 기간 동안에 그 업무 평가하고 업무 수행 평가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수습 기간 예. 30일 동안 수습 기간에 평가하고 네. 업무 수행 평가 이 기간 하는 거를 좀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어떤 다른 어떤 혼동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아니요, 저 혼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두 가지의 평가가 다 합리적이지 못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용주가 평가하는 것도 사용주 측에서 하는 것은 그 스팀 소식이 하는 거죠, 그죠? 그 사용자 측은 이제 미스터 드래그 씨가 네, 이제 그렇죠. 사용자이신데
그분이 보내셨는지 아닌지 제가 확실을 근데 못하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만약 예, 저 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800만 원이나 그 돈을 들여서 저를 사용했는데 그만큼의 이익을 보지도 못하고 사용자가 과연 그거를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사장이었다면 사용자였다면 800만 원을 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돈을 들이고 나서 수습을 종료한다는 거는 좀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경영이 뭐 따르겠지만요. 예. 품질 관리 연구소를 하면서 자 누가 있는 차이인데 고객이 평가된다. 제가 아까 묻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 수습 기간 동안에 업무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왜 고객이 했냐, 고객이 외부에서 했냐, 그걸 정도면 사양지 하면 맞자는 거죠. 장시하고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이 당연히 내가 이제 저 양반을 채용해야 되나 말할까 하는 결정을 있는 거는 사측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사측에서 예, 사측이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평가가 부적절한 이 말이야. 예,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요. 예, 합당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회사에서 지금 아까 이제 몇 가지 외에 근로자는 OT 수당 한정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또 이를 재차 확인을 요구하면서 설치 부상 시스템이 근로자의 태도를 불량하게 판단해서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박찬호 씨의 업무 태도와 성향이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한테 OT 수당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대답을 했는데 제가 대답하자마자 또 계속 답변이 옵니다. 자기 이해 못하겠다고. 메일로. 예. 제가 상담.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메일로 보낸다는 거는 그 의사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굴로 보고 뭐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OT에 관련해서 자기 이해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관련된 급여 명세서랑 OT 계산된 시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저 입장이라면 그 계산 시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정말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회사가 잘못했는지 노동 사건은 이제 근로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근로자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근로자의 대변이라 생각하고 난 그 똑같은 근로자 아니에요. 그죠? 이제 자 내가 이제 근로자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해 못해. 내가 왜 내가 저기 12월 주 동안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잘려야 되지? 라고 좀 의문했다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제 저분이 왜 잘렸는지 설득시고 있어요. 왜 잘려? 왜 저를 이분 채용하지 못하는 게 있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근무평가 이런 거 유학 못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 직장에 소속돼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 아니시고요. OT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사건을 제기하셨는데 사용자의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거를 이제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노동부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틴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태도가 너무 불량하셔가지고 이제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중에 그것도 이제 저분의 이제 업무 스타일이나 일하는 스타일의 한 연장선상에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만 결국은 업무 능력보다는 인간성이라고 왜냐 업무 능력 제가 한 가지 업무 능력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께서 저희 산업 분야에서 근무를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초보랑 다름없어요. 그러신 분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노력을 하고 다른 선임자의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무슨 한 10년 정도 이상 근무하신 그 경력자인 양 예, 그런 태도로 일관하시니까 있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제일 억울하면 제가 하고 싶은 1분은 아니 무슨 10년 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느낌만으로도 그 노동자가 잘려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분은 자기 주장을 했는데 나는 이래서 올라가 그랬습니까? 예? 나는 이래서 올라가는 거 1분내로 한번 자기를 피하고 있어요.
일단 업무 평가 부분이나 뭐 인성 평가도 다 들어가겠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그래서 측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용해서 저분이 이제 소위 현장 업무에 적합하지 못해가지고 품질관리 쪽으로 업무 옮겨줄 때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옮겨줬는데 왜 당신이 그걸 옮겨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때 상세한 설명을 좀 안 했습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수습 기간이 아직 3개월 정도가 더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제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왜 당신을 별도로 현장에서 그걸로 보내야 될 수밖에 없다.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설명 안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너의 그건- 업무가 너무 불량하고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분 해서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 새로 부임받는 업무에 대해서 더 소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차피 기회를 있습니다. 준다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IS 9000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품질 관리를 하는데 20년, 30년 전에 품질 관리하고 지금 품질 관리 이론이 다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는 생산자가 따로 있고 품질 관리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자가 생산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시절이었지만 오늘날은 토탈 네. 퀄리티 컨트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 책임자 밑에 소위 말하면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하면서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IS 9000에 대한 인정을 받은 담당자는 그러한 것이 스무스하게 원칙대로 이루어져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지 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베스트해 가지고 네. 인베스트게이트 해가지고 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은 지금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내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잘하나 못하나를 내가 체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에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뭐냐면 회사가 당신이 왜 이 현장 업무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줬다라고 하는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이 좀 빠졌지 않았나. 그 저희가 이제 독대를 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그렇게는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저희가 그런 이제 그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상사의 그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자꾸 있습니다. 주장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해줬다고. 예, 지적을 했죠, 당연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추락이 많고 또 자기는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생소한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고 급기야는 그 소위 말하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6명이 전반적으로 팀워크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러나 뭐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고 팀워크가 안 맞더라도 어떤 잡에 대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또 우리가 계속 쓸 수도 있고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퍼포먼스에 대한 그 어떤 그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우리가 1점에서 3점은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거의 에버레이지도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점을 넘어서 4점, 5점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8개 항목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제일 업무에서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잡에 대한 날리지인데 내가 뭐 이 잡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잡을 실행하는 work attitude예요.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것도 또 1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팀워크도 1점이고 그래서 모든 걸 보면 사실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평가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한 27명 내지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30명 중에서 이렇게 3개월 수습 기간을 하다가 안 되겠다 입사 취소한 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 한 분 계신데, 한 분. 네, 그분도 설치에 근무하셨던 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기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기간에 일어나는데 그것도 한 2달? 아니 한 몇 년 동안 저희 회사가 2012년 6월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분 계셨고 이분 두 번째.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네. 한 2분 있는 아주 네. 희귀한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근데 저분은 아까 소위 말하는 네. 재무총무에 대한 부서장까지 이야기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포지션이 잘 안 이해를 돼가지고 못하죠.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에 놓는 네.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깝다 그런 네, 얘기 좀 하고 그렇죠. 있는 네, 저분께서 내가 회사의 그거 대리인으로서 이 일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IS에서 그렇게 로베르트 씨를 대신해서 재무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은 다 대리인이다. 근데 너가 자꾸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데 너는 그냥 이 품질 관리 일원으로서 일을 수행을 그러니까 해야지. 저분이 품질 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죠. 나는 외부로부터 네.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네. IS 9000에 대한 인정을 해준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야지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스틴스코어가 나를 아니라는 갖다 거죠. 평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단 네,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품질 생각하는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지금 잘 안 잡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그분에게 교육을 시키기 좋은 나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는 계속 얘기를 했죠. 저뿐만 아니라 SDC도 계속 했죠. 너의 직속 상관은 얘다. 나라고. 그리고 저도 자꾸 헷갈리지 마라. 황홍준 씨 같은 경우도 그 싱가포르의 현지 법인의 이제 스틴 씨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그분의 밑에 있는 직원이다. 그거는 이메일로 이미 입증 자료를 냈습니다. 서로 주장이 이렇게 주장이, 다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같이 모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회사에 뭡니까 입사하기 전에는 다른 데 다니고 계셨어요? 예, 맞습니다. 다니다가 여기 채용이 되는 바람에 예, 스카우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측에서 보면은 다니던 회사 다니다가 여기 갔는데 석 달만 이내에 그만두게 하니까는 좀 그렇게 있고. 그 전에 다녔던 회사는 3달인가 2달인가 예, 그만 걸로 알겠습니다. 알고 그다음에 알고. 아까 그 언뜻 나온 것 같은데 이분을 모셔올 때 주도적으로 역할한 분이 스틴스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 측에서 사측에서는 뭐 저분이 모셔왔기 때문에 자폐에서 평가도 부수장이다 하지만 특별히 이분을 모셔올 때 공들인 사람이라서 이분이 특별히 뭐 그만두게 할 때 아니요.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냥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근로자께서 최종 진술하시죠. 예. 본인이 입장을 말씀해 보시죠. 해외 영업부 서장이 품질관리원 부서원을 평가, 설치 부장이 품질관리원을 평가, 재무부장이 품질관리원을 평가. IS의 정확한 취지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란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원님들의 평가를 조사관님이 일 못해 해서 나가십시오 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검토에 걸친 ISO 요구사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에 의한 억지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서의 판정이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없이 사측 주장을 인정만 한다면, 인정사실로 채택을 한다면 언론 공개 및 이 사건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용자 측 최종 진술하시죠. 대단한- 감정적인 건 하지 마시고 예. 법률적인 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뭐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일단 대단한 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결론은 이겁니다. 업무 평가와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를 아주 혼동을 해서 본인의 어떤 직무 또는 본인의 위치를 자꾸 오인하고 계십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나와서 지금 뭐 개인 노무사를 하고 있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회사와 융화를 해서 일을 해야지만 업무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팀워크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이 좀 부족하더라도 팀워크가 뛰어나고 사람들과의 융화가 잘 되면 그 회사는 분명히 이 직원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서 상급자를 무시하고 싱가포르과 연락을 하면서 또 상급자를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부서장에 대해서도 무시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신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한 것을 모르는 타 영업부서, 인사총무부서에서 왜 평가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작은 회사죠.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스틴스코만 독단적으로 한 장짜리 업무평가, 수습기간 평가를 했더라면 그게 더 부실했겠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황홍준의
평가 결과가 없느냐는 얘기인데 황홍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싱가포르 법인 소속이지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뭐 해고에 대해서 정당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수습기간에 대해서 예외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습기간에 대해서 해약권 유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를 절대 못 시키는 거죠. 아주 어려워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기간 동안 타이트하게 평가를 해서 맞지 않는다면 재량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 그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고 정당한 해고를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2024 9회 일본이 네, 고맙습니다. 해고가 아니고 시소입니다.